오늘 여야 2+2 회동이 있었고요. 그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독립적인 기구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논의하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기자분들의 질문이 있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적인 기구가 선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선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적인 기구가 민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적인 기구란 그럼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여야 정개특위, 여야 특위가 아닌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논의하자라는 것까지만 합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합의하고 나면 본회의로 곧장 올라가는가, 이런 부분도 특별히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하고 여야 정개특위를 거쳐서 다시 올라가는가, 이 부분도 특별히 논의하지 않았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이해 당사자들이 아닌 제3의 독립기구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논의한다, 이렇게 합의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은 바로 개헌 논의입니다. 개헌에 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청와대에 비서라인들이 인사농단, 국정농단 이야기가 있고 비선 실세가 대통령의 기세를 등에 업고 농단을 한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권력 집중을 좀 더 분산할 수 있는 권력 개편 논의를 하자,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헌,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새누리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쩜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권력구조 개편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 부분에 공감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쪽에서는 경제, 사정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추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야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리고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확정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북한 인권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북한 인권법입니다.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북한 인권법, 과연 이름 그대로 북한 인권법인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지적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북한 인권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북한 인권법은 가짜 북한 인권법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말하는 북한 인권법은 남북 갈등, 남남 갈등을 야기시키는 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북한 인권법의 주된 내용은 북한 인권재단을 만든다, 그리고 그 북한 인권재단에서 약 1360억 가량의 예산을 5년 동안 쓸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 97%인 약 1317억, 이 비용이 이 재단에 설립하고
재단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다. 약 1360억 중에서 97%인 1317억을 재단 만드는데, 재단 운영하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인권재단과 관련된 단체들, 이 단체들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우려되는 것은 지금 대북 비난을 뿌리거나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이러면서 남남 갈등 그리고 남북 경색을 주도하는 이런 단체들에게 합법적으로 비용을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법이다. 저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통일 관련한 남북관계 기관들에게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상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 전단을 만들어서 살포하는 이 단체들에게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북한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이 법, 이것을 일명 북한인권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죠. 이것은 반북단체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 단체 지원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인권법 안 된다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인권증진법과 북한민생인권법 이렇게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북한인권개선법이라고 하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 협력에 도움이 되는 법이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하는 법,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말씀드리는 법은 김무성 대표가 오늘 국회 선진화법, 일명 패스트트랙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김무성 대표께서 북한인권법 내용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시고 나면 이 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내놓고 있는 북한민생인권법 그리고 북한인권증진법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민생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북한인권증진법은 북한 인권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된 유엔의 국제규약으로 정의하도록 내용의 골자를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얘기하는 북한인권증진법, 북한민생인권법 이것이 진정으로 남북 긴장 완화, 화해 협력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장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름만 북한인권법이라고 포장한 새누리당의 법안은 반북단체, 반북전단 살포 단체,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단체, 남북 경색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대북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가짜 북한 인권법에 모두 다 속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논평은 어린이집 교사의 4살 배기 어린이 폭행 사건 관련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손을 등 뒤까지 펼쳐서 아이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저 반대편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것을 보는 아이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 아이를 잘 봐달라고 보낸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다른 교사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 혹시 방조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 수사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본 것은 뇌에 사진이 찍히듯이 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폭행당한 아이들에게는 성장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가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이는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라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솜방망이 처벌했던 책임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잘 돌보는 어린이집이 있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대다수입니다. 아주 국소수의 이런 나쁜 선생들을 찾아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CCTV의 전면적인 설치 그리고 학부모들과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대책뿐만 아니라 보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